안녕하십니까. 부사 테레비의 부사입니다. 요즘에도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계속 그렇게 사이클링 돌아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다들 뭐 요즘에 비가 한 번씩 뭐 또 많이 오더라고요. 비 피해 없었는지 아무튼 항상 조심하시고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뭐 북한이 또 뭐 이것저것 또 쏘고 난린데, 우크라이나가 저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휴전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전쟁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전쟁 나면 뭐 우리 국민들 모두 다 피해를 보니까 최대한 전쟁이 우리 세대에서 우리 앞 세대 뭐 뒷세대 뭐 다 고생하지만 앞으로 전쟁이 없어져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도 또 예전에 그 독일군이 독일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활약을 했던 전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90년대 90년도 1990년 딱 그때쯤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박스를 보면 상당히 이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써니라고 적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유통하는 게 이제 써니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예전에 아카데미 과학 제품을 일본에서 유통을 하는 업체가 써니였습니다. 지금은 써니가 없어졌겠죠. 아무튼 예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아마도 이 제품은 어떤 분께서 국내로 역수입을 한 것 같습니다. 역수입한 제품인데 상태가 깨끗해서 제가 그때 구입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아무튼 일본에서는 2200엔, 당시에 2200엔에 이렇게 2200엔 22,000원이죠. 22,000원인데 당시 물가로 따졌을 때도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인데 일본에서는 22,000원이라 그러면 뭐 2배 이상 비싼 거죠. 아무튼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아카데미 한글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1 전차 6호 전차입니다. 여기 보면 RE14 모터 2개 사용하고요. 전후 좌우 주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차병 SS 전차병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기형 전차입니다. 후기형이랑 이제 뭐 초기형이랑 뭐가 다르냐? 일단 초기형은 여기 뭐 물바지 이런 게 없었고요. 궤도가 아니고 발통, 여기 바퀴가 다릅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이게 동글동글하게 큼직하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연막탄이 있습니다. 연막탄 양쪽에 기대기 같은 저 연막탄도 있고, 요 같은 경우는 바퀴가 보면 다르죠. 이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요거는 그다란 원판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저렇게 생겼고요. 딱 보면 이게 전기형 뭐 중기형 뭐 후기형 이래 있는데, 대충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게요, 발통 보면 이게 전기나 후기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주로 요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를. 근데 요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런 버전이라서 차이점은, 지금은 영국에 요 티거 전차가 딱 한 대 남아있는 게 요 녀석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녀석이 요 녀석이고, 요 후기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가 당시에 활약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T-34 소련 탱크에 의해서 많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이 졌잖아요. 그리고 이 탱크 자체가 당시에 원체 고가의 탱크여서 생산을 많이 못했습니다. 뭐 88mm 포를 사용해서 이제 파괴력은 좋았는데
아쉽게도 물량 공세 뭐 솔직히 뭐 개대로 달려오는데 뭐 장사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게 참 파워가 엄청났죠. 이게 그 영화도 있잖아요. 퓨리 영화에 보면 이 탱크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그 사진에 그 탱크가 실질적으로 거기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보면 이제 대공 전차도 이래 있고요. 그 뒤에도 이렇게 타이거 전차가, 이게 티거 전차, 타이거 전차 다 맞는 겁니다. 발음에서 차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당시 가격 9,000원이고요. 예전 박스 아트라서 이렇게 아카데미 과학 교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면 생산일이 1994년 10월입니다. 94년이라 94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94년도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이때 한창 94년 10월이면 이때까지는 비비탄 총을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M16 소총하고 단발싸기 그 소총 그런 거 하고 친구하고 총싸움 요까지는 했는 것 같아요. 요 뒤로 지나가면서 이제 손을 띄었고, 요때까지는 이 프라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딱 그 시대쯤에 갖고 놀았던 그 추억의 제품입니다. 조립을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뒷면이고요. 뒷면 여기 뭐 블러가 저기 있죠. 뭐 블러 앞쪽에도 이렇게. 이 지미리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협착 폭탄을 보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양말에다가 뭐 적셔가지고 뭐 땡겨 붙여가 폭발시키고 이런 건데, 이게 당시에 독일이 너무 앞서갔죠.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일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제발 저려가지고 혹시나 철판에 붙여가지고 폭발할까봐 싶어가 저거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해놓으면 잘 안 붙는다고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부에는 이런 식으로 총 5명이 탑승하는 좀 대형 탱크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9,000원이고 이 옆면에도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통 때문에 후기형, 전기형이 크게 구분나고요. 아까 옆에 여기 이제 연막탄이 있고 없고 차이, 뭐 나머지는 또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정말 다양하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1942년도 얼마에 뭐 나와가지고 1900 뭐 계속하면서 버전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설명하려면 너무 끝이 없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뭐 전기용, 후기용 다 알아가지고 필요 있습니까? 진짜 뭐 고정에 빠진 사람들이야, 뭐 밀리터리 미친 사람이면 일일이 그래 저 뚜껑이 어떻게 생겼고 포방팩 어떻게 생겼고 뭐 다 그거 다 따지겠지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옛날 고전을 그냥 살펴보는 거지, 그런 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버전별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품의 언박싱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요거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후기형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1942년도 타이거 1 전차는 연합군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쭉 해가지고 무게 탑승 인원은 5명이고요. 그리고 56.9톤이라고 적혀 있고 차체 중량은 44.5톤이니까 전투 중량은 아마 뭐 포탄하고 뭐 기름, 연료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탄같이 다 집어넣고 무게가 아마 56톤, 거의 57톤이네요. 그리고 이게 초기형이 650마력이고 후기형이 700마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전차가 뭐 1200마력, 1500마력 하잖아요. 당시에는 700마력이면 뭐 상당히 괜찮았던. 근데 이 녀석이 덩치가 엄청 크니까 역시나 최고 속도는 38km밖에 안 나갑니다. 요즘에 탱크 뭐 65km, 70km씩 나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38km 정도 나가고요. 리터당 연비는 0.5km 갑니다. 500m 갑니다. 1리터 가지고 500m 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행동 반경은 100km까지 움직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걸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추억의 제품이죠. 여기 보면 윤여일 한글이죠. 윤여일 씨가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일본 타미야가 원체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일본 유명한 화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에 비해서는 뭐 얼핏 따라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자체로 그려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옛날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에 수출만 되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옛날 우리 그 당시에 30년 전에 구입했던 그 제품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후기형이다 보니까 이 발통이 다릅니다. 여기 전기형이나 중기형으로 사면 아까 전에 뭐 쟁반 접시 같이 생겼는 거 그걸로 되어 있고, 요거는 딱 보면 타이거 2 전차 킹타이거에 이런 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데칼이 있습니다. 데칼은 뭐 갈라지지는 않았는데 뭐 30년 지나서 사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조립할 게 아니니까, 조립할 거면 요즘에 나오는 신금형으로 조립하면 됩니다. 굳이 뭐 옛날 구닥다리 제품을 뜯어가지고 만든다는 건 조금 아깝고요. 그리고 품질도 요즘의 제품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옛날 고전 제품 뜯어서 만드는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굳이 비싸게 준 제품을 뜯어갖고 만든다는 건 좀 아쉽고요. 뭐 팔아먹으려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옛날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래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제품 이렇게 새 제품으로 보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또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모컨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레버로 움직여가지고 여기로 움직이고 저기로 움직이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다 일본 제품 카피입니다. 카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쉽게도 수지 기어입니다. 1대35는 1980년대에 나왔던 제품들을 보면 이게 메탈 기어가 많은데, 여기 보면 수지 기어인데 이것도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작동은 아마도 되겠죠. 모터가 2개 들어있지만 수지 기어가 단점이 잘 깨집니다. 금이 가가지고 지 혼자 빌빌 돌아가는 거, 특히 저기는 피니언 기어, 저거 작은 거, 저게 금이 잘 가요. 근데 저거 금 가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타미야에 나오는 그런 거나 아카데미 새로 나오는 신형 모터에 달리는 그걸 꼽으면 됩니다. 그게 훨씬 튼튼하거든요.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할 것도 없고요. 메탈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톱니바퀴로 생긴 메탈을 구해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옛날 기어 박스 메탈 기어만 따로 팔았거든요. 그런 거 구해가지고 장착을 해도 되고요. 일단 리모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일본 거 그대로 카피를 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매품 당시에 뭐 브래들리 전차부터 해갖고 뭐 4호 전차,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센츄리온 탱크, 그리고 샤이안 뭐 M60 전차,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네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뜯으면 요 안에 이제 배선이 들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배선하고 뭐 잡재구리한 거 여기 레버하고 들어 있습니다. 뜯어보진 않을게요. 굳이 이게 또 다 제껴가지고 뜯어내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이렇게 당시 자매품 뭐 M247 요크 대공 전차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도 있고 C 드라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당시 자매품 1대35 스케일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보면 여기 적혀있죠. 1990년 아카데미에서 만들었다. 요거 1990년도에 나왔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발통이 뽑히는 부위고요. 앞쪽 면, 안쪽 면이 있고, 여기 이제 후면입니다. 후면. 여기도 이제 나사 꼽아가지고 고정을 하게끔. 여기에 이제 아래 위 뚜껑을 장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연질의 궤도인데, 이게 여기 구멍이 뻥 뚫혀 있죠. 여기 구멍 뻥 뚫혀 있고, 여기 보면 또 튀어나있죠. 두 가지. 여기 이제 드라이브 가지고 라이터 찢어가지고 지져야 됩니다. 찢어가지고 불이 붙여가지고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올해 한 30년 됐지만 괜찮아요. 아직까지 말랑말랑하고 뭐 갈라진 것도 없고요. 고무가 아니라 보니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거 뭐 1987, 80년도 잘못 구입하면요 이거 다 으스러져요. 만지면 다 깨지고. 고전 제품 구입할 때 항상 그런 건 감안해야 됩니다. 일본에도 많은 직구나 뭐 저 경매로 일본 옥션이나 이베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은 멀쩡해요. 근데 뭐 주문해가 받으면 이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 궤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비슷한 궤도를 다른 탱크에서 또 차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런 건 감안해야 되니까 고전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더럽게 비싸게 샀는데 세월이 한 3-40년 지났어. 그러면 분명히 사가요. 삭다 보니까 그런 건 감안해야 되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 매물인데 뭐 깨끗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안에가 다 갈라져 있어. 받아보니까 다 그냥 이래 보면 멀쩡해요. 근데 이거 꺾으면 다 찢어져. 그래 판매자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뭐 뜯어본 적이 없고 자기는 팔 때 이상이 없었다.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고정 거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뭐 수십만씩 주고 샀는데 그런 불량품이 아니죠. 불량품은 불량품인데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전은 항상 얘기했듯이 자기가 꼭 구하고 싶을 때 그 값어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돈을 써도 옛날에 이거 얼마 주도 안 했는데 지금 이 가격 주고 사야 되나? 그게 정서상 나는 살 수 있어 이러면 사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구입하지 마세요. 괜히 구입했다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리고 고전은 어느 정도 시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솔직히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레메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뭐 몇천 원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세가 정해진 게 없어요. 부르는 게 가격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3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막 이래 파는데 다 팔려요. 그게 제품이 얼마나 공급이 되고 얼마나 찾는 사람에 따라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전은 딱히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파악하시고 나는 이거 더 받아오면 되겠다. 그럼 더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럼 안 팔리겠죠. 아무래도 비싸면. 또 나는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매물 높네. 그럼 내 마음대로 받아야지. 마음대로 파세요. 파시면 사람들은 이제 비싸니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안 팔리면 지가 소장하면 되고, 나는 아니다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면 싸게 파시면 됩니다. 싸게 파시면 누구나 빨리 팔립니다. 무조건 싸게 팔면 돼요. 아이폰 200만원 주고 사고 100만원 파시면 바로 팔립니다. 순식간에 팔려요. 근데 뭐 200만원 주고 샀는데 150, 한 170만원 받아야 되나? 시세가 뭐 보통 한 150에 적혀 있다. 근데 뭐 나는 170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가격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특히 이런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세가 10만원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싸게 파시는 분들은 뭐 좀 더 싸게 파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이게 9,000원에 파는 사람 없어요. 이게 보면 가격이 9,000원입니다. 9,000원. 근데 이거를 뭐 당시에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완전 골동품 같이 보관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비싸게 주고 구입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절대 9,000원에 판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착하고 나발이고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이 9,000원에 판 사람 없습니다. 절대 9,000원 안 팔아요. 일단 시세를 조회하고 이 정도 하네? 그럼 그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가 살 때는 싸게 구입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팔 때는 절대 싸게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게 팔아본들 그 사람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9천에 팔았잖아요. 그 사간 사람은 9천에 팔겠습니까? 또 돈 10만 원 넘게 팔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문으로 노리는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데 맨날 저렇게 뭐 팔고 하고 이거 하는 거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전문으로 계속 이걸로 용돈벌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싸도 그냥 저 사람 미쳐가지고 저 비싼 걸 왜 사지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지가 뭐 하기 싫으면 파는 거고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뭐 싸든 비싸든 안 사면 그만이고 뭐 사든지 말든지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내 맘대로 사고 파는데 뭔 놈 지랄하는 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전 구입하시거나 파실 때 시세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기서 이미 오른 가격에서 거기서 조금 높고 낮고 차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태에 따라 박스가 상태가 좋으면 뭐 돈이 훨씬 비싼 것도 있고요.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지. 맨날 저기 제가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까요? 맨날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맨날 대답을 해줬습니다. 대충 이 정도 팔면 팔릴 거다. 여기서 만약에 한 1, 2만 더 싸게 팔면 빨리 팔 거고 당신이 돈을 좀 더 받고 싶으면 더 비싸게 팔면 된다. 그 대신 안 팔릴 각오는 하고 파셔라. 그래 얘기해주면 뭐 알아듣게 해놔놓고 다 지 맘대로 다 하거든요. 처음에 떠보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이 제품을 사야 되는데 얼마에 사야 되냐 이런 분도 있는데 알고 보면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제품을 갖고 있는데 난 비싸게 팔고 싶은데 대충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떠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맨날 답변을 해줬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앞으로는 시세 얼마 주고 샀니 얼마 어디서 샀니 뭐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 좀 도와주려고 제가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도와줘봐야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요. 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다 그런 거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나라 이런 데 가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검색조차도 안 하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레빌 사람이 다 있다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기 줏대로 그냥 취미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뭐 정가에는 비록 못 샀지만 뭐 구입 가격에 생각하면 이게 보통 뭐 10만원대 그 정도 구입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0년 전 제품을 지금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30년 전에 부동산 가격 생각하시면 뭐 부동산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제품에 비교하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의외 보면 심지어 매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아무튼 고전은 정답이 없다는 거. 구입도 자유고 파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게 남들 욕할 필요도 없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팔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하겠죠. 자기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기 것만. 그러니까 뭐 대파리들 욕할 필요도 없고요. 대파리 뭐 그것도 지 능력이죠. 지가 능력이가 뭐 팔아가지고 용돈벌이 하는데 뭐 뭐라 하겠습니까? 팔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지 물건 지가 판다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요거는 쌍안경인 것 같습니다. 쌍안경 귀여운 거 이렇게 들어있네요. 여기 이제 아저씨가 한 명 아까 전에 들어있었죠. SS 전차병인가 뭐 들어있어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배기구 흡입구겠죠 아마. 요 뒤에가 이제 배기구니까 에어클리너 쪽이 흡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탑 위쪽에 해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게 큐폴란가 뭐 하더라고요. 탱크 위쪽에 여기 뚜껑을 닫고 요 구멍 사이로 밖에 이제 뭐 있는지 보는 거고. 이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 뚜껑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뒤쪽 엉덩이 쪽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탑 앞쪽에 전면 포탑 포방패인 것 같습니다. 포방패 쪽에 포방패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여기
그리고 앞쪽에 기관총이 나오는 구멍이고요. 이것도 뚜껑 사이, 요 사이로 이제 운전병이 운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손도 이렇게 5 손가락이 이렇게 다 있고요. 이게 메인 포방패겠죠. 이게 그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메인 포방패입니다. 맞네요. 여기 메인 포방패고, 이거 뭐 비대칭 대칭 해가지고 이거는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이 요 중간에 있는 게 대칭이고, 비대칭이 여기 여기 좀 짧고 여기 길고, 이것도 뭐 고중에 따라 뭐 사람들은 쪼쪼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궤도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런너를 보면 여기 보면 또 1990년도 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카데미가 이렇게 1990년, 80년 뭐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요즘에는 안 적어놓더라고요. 좀 아쉽고.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아마 머플러 부품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그리고 88mm 주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왜 2개나 들었지? 짧고 긴 거 차이인 것 같은데 포가 2가지가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 길이가 길고 짧고, 뭐 니 꿀리는 대로 박으라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관총이 MG겠죠. MG4인가. 아무튼 이것도 총이 여러 가지라서 아무튼 대형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하는 MG 시리즈의 소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통에 들어가는 좀 말캉말캉한 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폴리백이라 합니까?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바지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뭐 도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게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여기 다 자저부리한 조그만 부품인 것 같고, 이거는 꼭 그거 같습니다. 그거 시동 걸 때 궁디 꼽아가 빌빌 잡아 돌리더라고요. 빌빌 잡아 돌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교체용 궤도입니다. 교체용. 그리고 뭐 별건 없네요. 부품이 그렇게 많은 제품이 아니라서, 내부 재현이면 부품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뒤쪽이나 앞쪽에 물바지 같고요. 이거는 포탑 뒤쪽. 그리고 볼트가 이렇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없고요. 추억의 본드가 또 2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2개나, 큰 거 작은 거 2개나 열줬네요. 추억의 아카데미 과학 본드입니다. 본드. 지금은 뭐 아마 갔겠죠. 이미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쪼가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AS 당시에 직매점 그래가지고 옛날 역시 서울이 RC 특약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기도 있고 구미, 경주 이것도 다 없어졌겠죠. 근데 이쪽 지방에는 대구가 좀 많았습니다. 당시에 안양, 수원도 뭐 이렇게 있고, 성남, 부천, 인천, 대전이 있는데 대구가 엄청 많죠. 심지어 부산도 여기 단데 대구가 이만큼 있습니다. 당시 대구가 좀 많았네요. 서울이야 뭐 어차피 원래 크니까 많았고, 뭐 어째 부산보다 대구가 더 많네요. 그 다음에 경북이 진짜 좀, 대구는 이만큼 되는데 경북이 이거밖에 안 되다니 참. 그리고 경남은 좀 그래도 좀 많습니다. 충북, 충남 1개씩만 딸랑 있고, 전북에 2개, 광주는 또 뭐냐? 광주는 왜 또 1개냐? 광주에 당시에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좀 스트레스겠는데요. 대구는 뭐 이만큼 있고, 광주는 딸랑이 은하수과학 하나 딸랑 있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전북. 전남은 어디 있냐? 전남은 왜 1개도 없지? 광주에 하나 있고, 전북에 딸랑 2개 있고, 전남은 아예 없는데요. 전남은 아예 없네. 강원도는
강원도 높습니다. 강원도도 아예 없고. 오호 참. 네, 이렇게 옛날 점포들 지금 뭐 살아있는 점포도 있을 거고 거의 다 사라진 게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설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 아까 전에 박스 아트랑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완성된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후경에 대해서 그 글체 그대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완성되면 이런 모습. 일단은 바퀴를 조립을 합니다. 바퀴 전륜, 후륜, 기동륜 해가지고 기동륜이 아마 그 구동축이 되는 그 발통이겠죠. 그 다음 현가장치 쇼바를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고 배기구 아까 머플러 장착을 하고요. 여기 보면 뭐 조조조조 있네요. 지메리티 코팅을 하는 마크 이렇게 있네요. 앞에 앞쪽 뒤쪽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옆구리하고 여기 보면 이제 4번 바퀴의 조립 이제 발통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터를 장착할 때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뭐 흰색 뭐 연결하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 모터라이즈다 보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배선을 연결하고요. 아까 볼트 하나 있죠. 거기 이제 모터 기어 박스를 장착을 하는 그 부품입니다. 그 뒤쪽에 머플러 뚜껑을 다 달아주고요. 그리고 차체 상부 조립 밑쪽에 와이어하고 앞에 커브하고 뭐 다 답니다. 내리막 실이 박아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상부 차체 그 다음 도끼하고 망치하고 막 다 또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다가 또 다 발라줍니다. 한 개씩 박아주고. 포탑 조립 포탑 아까 맞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박아주고요. 해치를 연 상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되어 있고 나름 그래도 뭐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부 제형은 아니지만 포탑 모양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탑 후기용 또는 최종 생산 후기용, 최후기용으로 선택을 조립하라. 그래가지고 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구만요. 이렇게 조금 해치 모양도 이렇게 손잡이도 달아주고요. 이건 최후기용입니다. 최후기용하고 후기용하고 조금 뭐가 다르지? 아무튼 요 번호가 다르네요. 포도 다르고요. 여기에 뭐 아까 길고 짧은 거 차이. 포탑 조립 뒤쪽 뚜껑도 달아주고 요거 이제 아마도 전차장이겠죠. 전차장 달아주고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완성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물바지 달아주고 스커프락 하는가 스커드락 하는가 아무튼 옆에 이제 이렇게 달아주고요. 우리는 그냥 물바지라 했습니다. 물바지. 그리고 부품도는 뭐 솔직히 런너 3장 4장이죠. 여기 2장 2개 들었으니까 여기 답니다. 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색을 해야 되니까 전사지 말 그대로 데칼 하고 도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찌메리띠 코팅하는 방법 해가지고 요 치약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팔아요. 요걸 사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뭐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로 따따따 이거 현기증 납니다. 이거 퍼티 이걸로 따따따딱 눌려가지고 플라판 가지고 눌려주고 또 구멍 뚫어주고 모형 전문점에서 구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면 이제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주의가 산만하거나 집중을 잘 못 하시는 분 이거 하다가 진짜 머리에 아마 현기증 올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정밀 모형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죠. 이렇게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거요. 이거를 하나하나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정말 싫어져.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런 것들 하나하나 연결해야지 더 정교하다고 이거 붙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거 똑같은 작업 똑같은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저는 연질 요런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찬넬 이 채널인데 뭐 이렇게 이 찬넬이라고 적혀있네요. 전후좌우진 유선 조정기 설명서. 여기 보면 스위치 접점 저기 벤치로 고정하라고 적혀있고요. 색깔별로 연결하고 스위치판 꽂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완성. 중형 건전지 4개 별매. 당시 건전지도 비싸가지고 아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충전지는 거의 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후에 충전지하고 샀는데 역시 이 목돈 들어가거든요. 충전지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하고 살려면 꽤나 목돈이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끝이다. 아무튼 오늘은 추억의 타이거 전차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이 제품 박스 아트 보고 참 완구점에서 용돈 모아가지고 이거 참 만들어갖고 방에서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제 T34보다 전차가 좀 큽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꽤 크기 때문에 상당히 꽤 멋있었어요. 딱 보면 이게 굴러가는 게 참 재밌었고, 요즘에는 모터라이즈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모두 다 사라졌고, 심지어 뭐 그 최근이 아니고 최근까지 또 생산되었던 1대35 스케일이 다 절판됐습니다. 아마 추가 생산은 안 할 것 같아요. 모터라이즈 자체가 예전 우리 시절이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모터라이즈 전차 자체가 구하기 힘들고,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다 휴대폰 갖고 놀잖아요. 저 같아도 그냥 다 휴대폰 갖고 놀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야 뭐 추억 때문에 이런 거 구입해 가지고 하나씩 소장하고 이런 거지. 요즘에 우리 또래 주변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그냥 일반 분들이나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 친구들은 이런 장난감을 얼마나 갖고 노는지.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친구고 후배고 나발이고 뭐 선배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프라모델, 뭐 RC, 뭐 장난감 일절 만지지도 않아요. 다 오로지 관심은 뭐 골프나 뭐 사업,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에 다 있지. 여자나 이런 우리 추억의 제품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 그냥 미친놈 소리 들립니다. 니 나이가 몇 살인데 마 이런 거 갖고 노노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다 이런 거 갖고 놀았잖아요.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 그게 이제 더 심해지니까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갖고 놀고 손으로 뭐 만지고 조립하고 이런 거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만들어진 걸 사지. 만들어진 걸 사는 게 시간도 아끼고, 요즘에 시간이 금이다 보니까 세상이 언제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슬픕니다. 왜 보면 앞으로 지금 40대 분들 60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다 은퇴하고 그때쯤 되면 과연 이런 취미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눈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 노안 슬슬 옵니다. 노안 슬슬 오기 때문에, 노안 슬슬 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보여야지 뭘 만들지. 참 그런 거 보면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리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어릴 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옛날 제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장난감은 부사 테레비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